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말로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말하려 했고 이해받지 못하면 끝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단해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난 것인지. 정약용은 바로 이 시점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로 보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초라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품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에서 어떤 태도가 사람을 어른으로 남게 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태도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남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에 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말하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책임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보다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어른의 자리를 힘의 위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제의 자리도 아니고 명령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어른의 자리는 책임이 가장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그 판단은 더 느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젊은 사람의 역할이고 섣부른 판단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어른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반대로 흘러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은 더 단정해지고 말은 더 짧아졌으며 다른 선택을 받아들이는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단순하게 나누려는 유혹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 내 방식과 남의 방식으로 나누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경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험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은 조용히 꺼내야 힘이 생깁니다. 상대가 필요로 할 때 내밀어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험을 앞세워 상대의 선택을 막는 순간 그 경험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때 말이 많아집니다. 이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때 타인의 선택이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어른의 징후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는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힘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와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겪은 시기입니다. 성공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고 버텨야 할 순간과 물러나야 할 순간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인가? 정약용은 이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쉽게 잊히지만 뒤에서 버텨준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 곁에 어떤 태도로 남았는지로 기억된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공허가 될지 아니면 무게가 될지는 전적으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한 어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지탱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고 뒤에서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사람 말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강하게 경계했던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자리를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대부분 나이와 함께 굳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스스로를 검증받는 자리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것을 증명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바로 이 태도에서 어른의 퇴행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 나이는 숫자로 드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늙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적인 어른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권위적인 어른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른 앞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고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며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어른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말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판단이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욕구를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존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얻으려는 순간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남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장 경계해야 할 시점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익숙해졌을 때라고. 익숙한 판단은 빠르지만 대부분 현재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제나 과거보다 복잡합니다. 정약용은 이 복잡함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어른은 세상과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세대의 차이를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할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른은 그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역할을 혼동하면 사회는 흔들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른이 앞을 가로막고 젊은 사람이 뒤로 밀리는 순간 모든 것이 막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참는 힘을 꼽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바로 그 조급함이 사람을 가장 쉽게 실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른의 판단은 느릴수록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이 말한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가 말한 품격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솜씨도 아니었고 경험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품격은 자기 확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남겨두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드러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빼앗기보다 말할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른 곁에서는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다른 선택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어른 한 사람이 수많은 제도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감정으로 확신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마음,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태도가 어른을 가장 빠르게 굳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준비해둔 답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부터 대화는 사라집니다. 말은 오가지만 생각은 오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조용한 단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때는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느낄 때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번 겪었다는 이유로 다음 상황을 쉽게 예측하려 들 때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확신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남겨두는 태도, 그것이 어른의 마지막 공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확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절제가 사람의 품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권위와 확신이 결합되는 순간을 가장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나이에서 나온 권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느껴도 말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가 보여도 침묵합니다. 정약용은 이 침묵을 존중이 아니라 체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존경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어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신호로 주변이 조용해지는 순간을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순간 이미 관계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황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판단을 늦추는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른의 침묵은 대화를 끝내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대화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어야 한다고. 이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눌러야 하고 자신의 경험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침묵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익혀야 할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시 쓰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람이 더 나은 판단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에게 어른이란 길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을 남기기보다 더 많은 여백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다음 세대가 자신만의 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결국 무엇으로 기억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했는지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중심에서, 판단의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사라짐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때부터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주장하지 않아도,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어떤 태도로 남아있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으로 체면이나 명예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감각,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자각, 그 감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어른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른으로 남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약용은 아무 대답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쉽게 흘려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남긴 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어른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새로운 말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해온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은 책임을 앞에 나서서 대신 결정하는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세로 보았습니다. 어른이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말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 속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흔적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남아있었느냐로 기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이 오래 남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말이 다음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약용의 글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독자를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가장 오래가는 영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과정을 생략한 결론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론은 설득이 아니라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른이 될수록 자신의 생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단이 분노에서 나왔는지,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책임에서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묻도록 했습니다.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편한 판단만 반복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함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굳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굳어진 어른보다 흔들리는 어른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다시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을 진짜 어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자신의 글을 고쳤습니다. 이미 쓴 글을 다시 읽고 표현을 바꾸고 강한 말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독자의 생각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태도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정리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편함보다 중요한 것이 존엄이라고 보았습니다. 존엄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로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고,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타인의 반응 속에서 자신을 다시 알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지배가 아니라 동반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심에서 물러나고 목소리가 줄어들고 결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라짐이 의미 없는 퇴장이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태도를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어도 태도로 말합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존재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약용은 그 영향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갈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오히려 더 멀리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누군가를 따르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든다는 것의 품격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말하지 않아도, 더 앞에 서지 않아도 더 큰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이 나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를 붙잡고 살고, 중년에는 역할을 붙잡고 살며, 그 이후에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 붙잡음이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붙잡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순간 타인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는 어른보다 흔들릴 줄 아는 어른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말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사람을 끝까지 사람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을 굳히기보다 자기 태도를 다듬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태도는 사람을 따라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보다 자신이 보인 태도로 더 오래 기억됩니다. 무엇을 주장했는지보다 어떤 순간에 침묵했는지가 남고 무엇을 이겼는지보다 어떤 관계를 끝까지 지켜냈는지가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앞에 놓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는지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 부끄러움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끝까지 바르게 세우는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지 돌아보고 자신의 판단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막았을지 되묻는 마음. 정약용은 이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어른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의 글을 읽다가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든다는 것의 품격이었습니다. 더 앞에 서지 않아도, 더 많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옆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나이는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정약용은 그 선택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말라고 했고 단정하지 말라고 했으며 끝까지 부끄러움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조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어른으로 남고 있는가? 이 질문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한 사람은 이미 품격의 길 위에 서 있다고 정약용은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삶의 끝을 무언가를 더 이루는 시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는 감각에 가까운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심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가지는 욕심에서, 남기는 욕심으로, 얻는 욕심에서 지키는 욕심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시간을, 관계를, 역할을,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키라고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감각,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이 감각을 잃는 순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감각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말이 없어도 오래 기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말하지 않았고 평판을 말하지 않았으며 이름을 남기는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때 편안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틀려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조용해지고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사라짐을 삶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때부터가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사라져가는지가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남기기보다 자리를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자리, 말없이 머물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칭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았다고 정약용은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일도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끝까지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늦출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든다는 것의 품격은 화려함도 아니었고 완벽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끝까지 정직하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 나이는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기억될지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조금 늦추는 것, 판단을 조금 미루는 것, 자기 생각을 조금 덜 확신하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람을 어른으로 남깁니다. 정약용은 그 길이 조용하고 느리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안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른으로 남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조용히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정약용은 믿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말을 아꼈는지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많은 판단을 내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판단 앞에서 잠시 멈출 줄 알았는지가 남습니다.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을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선별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시간 말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단순해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정직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삶의 완성에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말이 혹시 누군가를 가두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판단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되돌아봄이야말로 어른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삶은 멈추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의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여백, 다른 생각이 머물 수 있는 여백,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백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 여백을 남긴 삶을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로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나이 든 삶의 가장 깊은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급하게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은 서두르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미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 질문을 조용히 가슴에 남겨둔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소리나지 않게 주변을 지탱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사람을 살립니다. 정약용은 그 조용한 힘을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언가를 가르쳤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문 하나만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어른으로 남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품격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